여러분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무사히 보내셨나요? 어릴 때는 5월의 가정 행사는 물론 지역이나 학교의 행사도 많고 날씨도 화창해서 5월이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5월이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가정의 달 5월에 시부모님과 연을 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 어지간하면 잘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남편도 도저히 그냥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렇게 글이라도 써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저와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아니지,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와 시부모님의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그 당시 시부모님은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얻었다고 하시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시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고급 중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곳이 꽤 잘 되고 있었거든요. 본점은 물론이거니와 분점도 대박이 난 덕에 저는 항상 부유하게 살았고 결혼 후 신혼집도 친정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다고 시댁이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이고 시부모님은 퇴직한 공무원이십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은 집안이라 신혼집을 충분히 마련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눈치 보며 살지 말라는 의미로 친정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덕에 저와 남편은 큰 빚 없이 아주 수월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렇게 제가 적지 않은 예단에 신혼집까지 마련해왔기에 시부모님은 저를 처음에는 떠받들어 주셨습니다. 딱 결혼 후 1년까지만요. 우리의 첫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의 첫 기념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며 퇴근을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들 오늘 첫 결혼 기념일이지? 같이 저녁도 먹고 축하해주고 싶은데 잠깐 우리 집에 좀 오렴. 아, 오늘요? 다음엔 안 될까요? 오늘은 그냥 저희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다음에 시간 되시면 시댁 어른이 오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오는 거야. 알겠니? 지금 퇴근길인 것 같은데 얼른 집으로 오거라. 저는 갑자기 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우리의 첫 결혼 기념일이니 시어머니가 무슨 선물이라도 준비하셨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선물은커녕 저녁 식사조차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같이 저녁 먹자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요? 지금 잠깐 친구 만나러 가셨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난 1년간 우리 집 음식에 대해서 너한테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우리 집 음식 만드는 법을 전수해주마.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 1년 차니 어느 정도 우리 집에 적응은 되었을 것 아니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집 며느리 노릇 해보자꾸나. 네? 그럼 지금부터 재료 손질을 하고 음식을 만들자고요? 그래. 자, 일단은 우리 지훈이가 갈비찜과 갓 담근 겉절이를 좋아하니까 일단 재료 손질부터 하자. 솔직히 중식당 주방에 있으면서 칼질이야 많이 해봤기에 눈 감고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주방에서 일했는데 퇴근해서까지 시댁 주방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차라리 오늘은 그냥 시켜 먹어요. 저 오늘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네요. 그냥 주방에서 음식이나 만드는 게 뭐가 그리 피곤하다 그러니? 나도 도울 테니까 얼른 채 썰고 재료 손질하자. 조금 있으면 지훈이 도착한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제게 칼과 도마를 쥐어주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식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옆에서 말로 지시만 하시더라고요. 그러기를 한참 후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오늘도 환자 보느라 피곤했지? 잠깐만 소파에서 쉬고 있어. 나랑 은혜랑 얼른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겉절이 만들어서 줄게. 아니, 엄마.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주려고 불렀으면 집에 있는 엄마가 음식을 미리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은혜도 오늘 새벽부터 출근해서 피곤한 사람이야. 게다가 은혜는 내일도 새벽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이제 음식 준비해서 먹고 치우고 하면 우리 도대체 언제 집에 가서 언제 쉬라고? 그래도 첫 결혼기념일에 이렇게 다들 모여서 같이 음식 만들어 먹고 하면 명절 분위기도 나고 좋잖아. 이참에 은혜한테 우리 집 음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너도 너가 좋아하는 음식들 먹고 말이야. 우리 집 음식에 대해서 뭘 알려줘? 솔직히 말해서 엄마보다 은혜가 더 음식 맛깔나게 잘해. 오히려 음식 배워야 할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엄마라고. 뭐? 아니, 제가 결혼 전에는 그저 효자였는데 결혼하더니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은혜야. 우리 아들 요새 힘든 것 같은데 음식이랑은 잘 챙겨주고 있니? 너가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서 온종일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네 남편 밥 잘 챙겨줘야 해. 맞벌이여도 반드시 남편의 밥은 챙겨야 한다. 그게 우리 집 며느리들의 도리이고, 알겠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새벽 6시에 나가야 하고 남편은 6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밥을 차려요. 그리고 지훈 씨가 애도 아니고 배고프면 알아서 차려 먹든지 나가서 사 먹든지 해야지. 제가 어떻게 음식을 다 차리고 챙겨줘요, 어머니. 어머, 얘 좀 봐라. 너도 시어미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저번에 본 내 친구 옥정이 알지? 그 집 며느리는 의사인데도 자기 남편한테 꼬박꼬박 아침밥 차려주고 점심 도시락도 챙겨주고 저녁밥도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준다더라. 다른 집은 의사, 변호사 며느리도 없고 그 며느리들이 요리도 잘하고 부지런해서 그 집 아들들은 아침밥 다 얻어먹고 출근한대. 근데 우리 집은 조리사 며느리 얻었는데 아들이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니? 사실 시어머니 지인의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의사,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지인 모임을 다녀오시면 의사, 변호사 며느리를 가진 지인들을 많이 부러워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제게 대놓고 표현은 하지 않으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무슨 요리사인 은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갑자기 그런 말이 왜 나와? 엄마야말로 오늘 참 이상하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다들 의사, 변호사인 며느리 얻었는데 나만 이게 뭐야? 지훈이 너가 뭐가 부족한 아이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제 앞에서 대놓고 다른 집 며느리 직업과 저의 직업을 비교해 대시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결혼 후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조차도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 앞에 세워놓고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지금 말 실수한 거야. 이게 뭐야. 엄마 때문에 괜히 우리만 기분 안 좋아졌잖아. 오늘은 우리 그냥 갈게. 다음에 준비 다 하고 불러. 괜히 바쁜 사람 부르지 말고. 남편은 멍하게 서 있는 저의 팔을 끌고 시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남편이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는 것 같아 제가 오히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남편은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를 하는데 솔직히 이게 남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중간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알기에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전화하시지는 않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사실 작년에는 첫 생신 기념으로 제가 해외로 여행을 보내드렸기에 한국에서 같이 보내는 생신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내심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남편 역시 계속 시어머니의 생신을 신경 쓰는 눈치이기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어머니의 생신을 어떻게 보낼지 물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얼마 전에 어머니랑 나랑 좀 심하게 다퉜었잖아. 그래서 신경이 조금 쓰이기도 해서 말인데, 이번에 생신상 좀 잘 차려주면 안 될까? 엄마도 당신한테 미안하다고도 하고, 또 요리사 며느리가 해주는 생일상 받고 싶다고도 하더라고. 그래? 알겠어. 그래도 내 직업이 음식 만드는 사람인데, 어머니 생신상은 직접 차려드려야지. 어머니 생신날 연차 쓰고 음식 준비해 볼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신상을 준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생신날 연차까지 써가며 온종일 지지고 볶고하며 여러 가지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음식을 한가득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은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지? 잠깐 어디 가셨나? 한번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남편은 당황해하며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받기는 하셨는데 주변이 꽤 시끄러웠어요. 나 지금 부부 동반으로 골프 치러 왔는데 2박 3일 일정이니까 내일 모레 집에 갈 거야. 골프? 엄마가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가 오늘 연차까지 써가면서 음식 잔뜩 만들어 왔는데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요. 내가 언제 생일 당일날 먹고 싶다 그랬니? 그리고 생일인데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잖아. 엄마 기분 전환도 할 겸 나왔어. 그리고 그런 걸 할 계획이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었어야지. 엄마가 분명히 생일상 받고 싶다고 했으니 나는 당연히 오늘 별다른 일이 없는 줄 알았죠. 생일 당일에 받아야지. 생일 전으로 받는 건 생일상이 아니잖아요. 은혜 식당까지 빠져가면서 음식했는데 이거 어떡해. 은혜가 뭐 남의 돈 받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사장님이 지 부모님인데 뭐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겠니? 아무튼 요리하느라 고생은 했겠네.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3, 4일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나 바쁘니까 끊는다. 아 참, 은혜한테 집에 온 김에 청소 좀 하고 가라고 해라.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남편은 저를 보며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부모님 식당이라지만 부모님과 저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있어서 연차 쓸 때 눈치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눈치 보며 연차 쓰고 온종일 불 앞에서 열심히 요리했는데 결과는 시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나오니 참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너무 미안해해서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미안, 내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달했나 보다. 오늘 식당까지 빠져가며 온종일 요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를 어째?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냉장고에 음식 넣어두고 우린 얼른 가자. 같이 얼른 음식 준비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으니까 내가 오늘 풀코스로 쏠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양고기와 시원한 맥주를 먹으며 음식하며 쌓인 피로도 풀고 화를 식혔습니다. 사실 많이 짜증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옆에서 제 편이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마운 날이었어요. 이틀 후 가게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음식은 잘 먹었다. 중국집 딸이라 그런지 음식 솜씨는 나쁘지 않더구나. 그런데 내가 그때 너 청소하고 가라고 한 거 못 들었니? 듣기는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럼 며느리가 돼서 당연히 청소하고 갔어야 할 것 아니니? 생각을 해봐라. 나이든 시부모가 골프 치고 오면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 그럼 며느리가 시어른들 집에 오는 날 맞춰서 깔끔하게 청소도 좀 해놓고 해야지. 안 그래? 부모님이랑만 같이 일을 해서 그런가 융통성도 좀 없는 것 같고 눈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네. 저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시어미 말에 토를 다는 거니? 정말 기가 막히네.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가 막힌다고 하셨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 있어서 출장을 다녀오신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놀러 가셨는데 며느리가 어른들 돌아오시는 날 맞춰서 집안 청소를 해야 한다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골프 모임 지인들이 며느리가 중국집 딸이라고 하니까 다들 네 음식 솜씨 좀 확인하자더라. 마침 이번에 내가 음식을 살 차례거든. 특별히 너 쉬는 날인 월요일에 지인들 초대할 테니까 너가 중화식으로 다 멋들어지게 요리 좀 해와라. 네? 어머니 모임에서 제가 요리를 하라고요? 그래.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했어. 직업이 의사의 변호사인데도 말이야. 너는 중국집 딸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니? 솔직히 그동안 너가 너무 바빠 보여서 그냥 있었는데 중국집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보자고 난리란다. 참, 자식들이 의사의 변호사고 잘 살아서 입맛이 고급이거든? 그러니까 짜장이나 짬뽕 같은 흔한 음식 말고 유산슬이나 양장피, 이런 고급 요리로 준비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황당한 부탁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어이없어 하며 일단 본인이 어머니와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진짜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수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생각보다 엄마가 많이 강경하시네. 엄마가 그동안 거기 모임에서 다른 집 며느리들 밥상 받으면서 부러웠었나 봐. 솔직히 음식은 다른 집 며느리들보다 당신이 훨씬 더 잘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지인분에게 밥 한 번 차려드리는 건데 그게 뭐 그리 어렵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요리하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으쓱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정 그렇다면 음식하지 뭐. 그럼 그날 같이 가줄 수는 있는 거지? 월요일이랬지. 아, 맞다. 그날 나 지방으로 의료봉사 가는 날이야. 당신 혼자 가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병원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거라 미룰 수가 없어서. 의료봉사인데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도 반납하고 요리하시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혼자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이럴 때 며느리 노릇 잘해야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며 두 팔 걷어 도와주셨어요. 엄마와 함께 요리를 마친 후 중국 요리와 잘 어울리는 고량주도 준비했습니다. 중국 술이 도수가 높긴 하지만 목 넘김이 좋고 오늘 준비한 음식과 잘 어울려서 곁들여 마시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술에 후식까지 완벽하게 챙겨서 시댁으로 가려는데 음식이 너무 많아 도무지 혼자서 옮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와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사돈도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시어머니는 지인분들에게 우리 엄마와 저를 소개하며 아주 환하게 웃으셨고 저와 엄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지인분들은 저와 엄마의 음식을 맛보더니 손맛 좋은 사돈과 며느리를 둬서 좋겠다며 시어머니를 부러워했어요. 잠시 후 야심차게 준비한 술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그날따라 술이 잘 받는다며 많이 드셨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요식업에 있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음식들이 나쁘지 않죠. 제가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다들 입맛에 맞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정말 부럽네요.
우리 며느리는 평생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아무리 음식에 대해서는 알려줘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머, 그래도 며느리가 피부과 의사잖아요. 요새 피부과 의사가 얼마나 인기가 많다고요.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 피부과 의사라고 그러면 인기 최고일 것 아니에요. 그런 며느리 뒀으면 됐지. 무슨 음식까지 알려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며느리 뒀으면 업고 다니겠구만. 고작 음식점 하는 며느리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시어머니가 뒷말을 흘려가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엄마 역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헛기침을 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사람 욕심이 끝이 없네요. 음식 솜씨가 영 없어서 우리 아들 밥은 어떻게 잘 먹고 사나 걱정도 되고요. 그나저나 부럽네요. 음식 솜씨 좋은 며느리 두셔서. 그래봤자 뭐 식당 운영하는 며느리인걸요. 사실 저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요새 다들 며느리들이 의사, 변호사라 식당 운영하는 며느리는 명함도 못 꺼낸답니다. 안 그래요, 여보? 그렇지. 요새는 어쩜 며느리들이 잘 나가는지 몰라. 여기 계신 분들, 며느리들도 다들 사자 직업 가졌잖아요. 솔직히 짱깨집 딸보다는 의사, 변호사가 훨씬 낫지. 안 그래요? 시부모님은 술에 취하셨는지 얼굴이 벌개져서는 대놓고 저와 엄마의 직업을 무시했고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엄마는 점점 기분이 상해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엄마의 표정이 변한 것을 눈치챈 시어머니의 지인들은 서둘러 저와 엄마를 칭찬했어요. 에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기쁨을 주는 요리사라는 직업도 멋진 직업이죠. 게다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저는 며느리와 사돈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걸요. 대단은 무슨. 요새는 집안 구석에 가도 다 있는 짱깨집 사장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옛날에 못 살 때야 짱깨집 하면 우아했지만 지금 짱깨 요리는 솔직히 개나 소나 먹는 음식이지 뭐. 안 그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개나 소나 먹는 음식이요? 지금 이게 다 얼마짜린지 아세요? 뭐 많아봤자 5만 원 정도 하겠지. 5만 원이요? 이거 다 고급 요리라 다 더하면 60만 원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 고급 음식을 준비했는데 개나 소나 먹는 음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며 여전히 술에 취해 의사, 변호사 며느리를 얻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깟 60만 원짜리 한 끼 식사가 뭘 대수라고. 내가 의사, 변호사 며느리만 얻었으면 이딴 음식 맨날 먹을 수 있어. 알아? 참나. 이봐요. 나이 먹고 술 취했으면 곱게 취할 것이지 어디서 지금 술주정이야. 그렇게 의사 며느리 얻고 싶으셨으면 왜 우리 은혜랑 왜 결혼시켰어?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 쟤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는 우리 아들과 동급인 의사나 변호사와 결혼시키려고 했다고. 그런데 전현이 우리 지훈이를 어떻게 꼬셨는지는 몰라도 지훈이가 전현 없으면 못 살겠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 것이지 뭘 그리 큰 소리야 이 여팬네가. 여팬네요? 그래도 사돈이라고 봐줬는데 더는 못 참아. 나는 성격 더러워서 이딴 사람들한테 내 음식 공짜로 못 줍니다. 음식값 60만 원 다 내놓으세요. 아우,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돈 줄게요. 그깟 60만 원 얼마나 한다고. 자, 여기 카드. 시어머니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와 카드를 엄마 앞에 던졌고 엄마는 그 카드를 주어 다시 시어머니한테 던졌습니다. 카드 리더기 없어요. 현금으로 주세요. 정말 가지가지하네. 기다려봐요. 시어머니는 큰 방으로 가서 현금을 가져왔고 정확히 60만 원을 세셔서 엄마에게 선심 쓰듯이 돈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받으시고는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오셨어요. 너 설마
시댁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그동안 산 거니? 내가 너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지 말라고 일부러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이게 뭐야? 임서방도 너를 이렇게 무시해? 시부모님은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최근에 내가 좀 편해지셨는지 말을 편하게 하셔. 그래도 남편이 항상 중간에서 잘 막아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질 것이라고 하셨지만 의료봉사로 타지에 있는데 굳이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너 할 말 다 하고 살아. 너 그 집에서 눈치 볼 것 없어. 임서방도 너 안 도와주면 당장 이혼해. 알겠어? 많이 화가 나고 흥분한 엄마를 겨우 진정시키고 엄마는 친정집에, 저는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왠지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고운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는 지금 내 모임을 이렇게 박살내놓고 그냥 가버리냐? 너랑 너네 엄마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졌잖아. 빨리 와서 사과 못해? 먼저 우리 집 무시한 건 어머니 아버지세요.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의사 변호사 며느리를 바랬다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어쨌든 우리가 술 취해서 뒷정리 하나도 못할 것 같으니 와서 뒷정리 좀 해라. 의사 변호사 며느리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제가 왜 뒷정리를 하러 다시 가야 하는데요?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돼? 식당에서도 손님이 밥 다 먹으면 직원들이 와서 치우잖아. 넌 오늘 우리 모임을 위한 직원으로 왔으니까 얼른 와서 치우라고. 시어머니는 술에 취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주저리 하고 계셨고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전화가 더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남편이 의료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말하려 했지만 남편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굳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하며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의료봉사는 잘 다녀왔어? 이 애미는 어제 은혜 그년 때문에 아주 힘들었단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안사람이 어제 음식 다 해서 간 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하려나 궁금해서 들어가려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음식을 잔뜩 만들어 오긴 했지. 아니 그런데 내가 모임에서 다른 집 며느리들 직원 말했다고 은혜 그년이랑 안 싸더니 발끈해서는 한바탕 뒤엎고 음식값까지 알차게 현금으로 받아갔어. 뭐? 그럼 엄마 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의사 변호사인데 은혜는 요리사네 뭐네 하면서 비교질한 거야? 비교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의사 변호사 며느리랑 짱깨집 며느리가 비교되니? 난 솔직히 어디 모임 가면 며느리 이야기 꺼내지도 못한다 쪽팔려서. 정말 너가 은혜 그년 없으면 못 산다고 난리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다만 솔직히 넌 의사인데 짱깨집 딸내미가 어디 가당키나 하냐고. 엄마, 솔직히 우리 집이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우리 집이 갑부야?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 만큼 엄청난 집안이냐고. 어머,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일단 넌 의사잖아. 의사면 급이 맞게 의사 며느리를 만났어야지. 뒤떨어지게 짱깨집 딸이 뭐야? 그래봤자 나는 내 병원 하나 없는 그저 월급쟁이야. 솔직히 내 월급보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버시는 돈이 훨씬 더 많다고. 제발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운영하시는 식당을 짱깨집이라고 함부로 부르지도 마. 참나. 꼬리 100개는 달린 여우 같은 년이 너를 제대로 구워 삶았나 보다. 야, 너도 정신 차리고 살아 이 모질이야. 엄마가 널 그렇게 바보같이 가르치든?
지금 바보 같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해? 밖에서 그런 소리 하고 다녔다가는 욕 한 바가지 먹어요. 아시겠어요? 야, 아유, 진짜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놈이 여자한테 홀딱 홀려서 이 애미 속도 몰라주고. 니네 아빠랑 술이나 마저 마셔야겠다. 시어머니는 한바탕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니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녹음했던 파일까지 다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저에게 오만 가지 소리를 다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전화기를 들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기는 한가 보지? 이렇게 바로 전화하는 것을 보면 말이야. 아니요, 미안은 무슨. 저 이제 엄마와 영 끊겠어요. 정말 예전부터 느꼈지만 엄마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 너무 쪽팔려. 다시는 저나 은혜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연을 끊겠다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던 말을 남편이 시원하게 해주니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만약에 남편이 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로 인해 부모와 자식 사이가 틀어졌으니 마냥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속에서 열불이 난다며 생수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엄마한테 다 들었다. 이게 무슨 못돼 먹은 짓이야? 옛말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했다. 어떻게 네가 감히 하늘이 정한 연을 끊겠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서 네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 사과요? 저는 제 가족을 모욕하는 아빠랑 엄마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장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저는 두 분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리고 매달 드렸던 용돈도 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더는 할 말 없으니 전화 끊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한 직후부터 시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2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젊을 때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퇴직연금을 받고는 계시지만 그 돈으로 지인들과 골프 치시고 값비싼 명품들을 사셨어요. 그 덕에 항상 두 분은 돈이 부족했고 그래서 우리를 만날 때마다 힘들다는 소리를 노래처럼 부르셨습니다. 하도 돈이 없다고 난리치니 저와 남편은 많은 대화 끝에 매달 200만 원이나 되는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말 싫어했고 저나 친정 부모님께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면 친정은 중식당이 본점에 이어 분점도 잘 돼서 가게 건물까지 사버려서 나름 건물주라 매달 상가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이한 사위라며 엄마가 항상 값비싸고 좋은 것들만 듬뿍 챙겨주셨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저랑 친정 부모님께 미안해하며 중간 역할을 잘 해주어서 다달이 시댁에 큰 용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저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들었지? 이제 우리 집으로 용돈 200만 원 보내지 마. 차라리 그 돈 우리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쓰자. 알겠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막말하며 상처 줬던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제는 우리 둘만 바라보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사실 전날 사건 이후로 엄마는 물론이거니와 아빠까지 얼른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해야 하나 망설였는데 남편이 먼저 연을 끊겠다고 하니 저는 당연히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칼같이 시부모님의 용돈을 끊어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다달이 들어오던 2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사라지자 애간장이 타셨는지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는
퇴근 시간에 맞춰 막무가내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어줄 때까지 행패를 부리셨죠. 저와 남편은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갈까봐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이 오실 때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 오시면 항상 우리 집 물건을 죄다 부숴놓았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며 경찰에 신고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인데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 와서 깽판을 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부모님 집에 가서 결판을 짓고 올 테니까 내가 늦더라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뭘 어쩌려고 그래? 남편의 눈은 분노에 뒤집혀 있었고 저는 왠지 남편이 시댁에서 큰 사고를 치고 올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부모님이 떠나고 1시간이나 지났으려나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문제로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은혜야, 사실 나 집에 가서 내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 골프채, 가전제품 다 부숴버렸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더 큰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거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굳건하고 강인하던 남편이 엉엉 울면서 저에게 이 말을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시댁으로 쫓아가 그동안 사들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렸고 다급한 시부모님은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경찰에 넘긴 이 상황이 기가 막혔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경찰에게 그동안 있던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이전에 우리 집안 물건을 다 부숴놓았을 때 저는 혹시 몰라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증거자료가 되어 쌍방 합의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시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연을 끊으니 저와 남편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인지 아기도 생기게 되었죠. 아기가 생겼다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두 분은 왜 아기를 가졌냐며 난리가 나셨습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이 상황에서? 너는 둘이 빨리 헤어지라니까 나중에 이혼하기 힘들게 왜 아기까지 가졌어?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 뭔지는 잘 아는데 지훈 씨 중간 역할을 아주 많이 잘해주고 있어. 나는 그런 지훈 씨 믿어.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제 걱정이 된다며 저를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제 남편을 믿기에 걱정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펼쳐진 280일의 임신 기간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남편이 잘 도와주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그 덕에 저와 남편을 반반씩 닮은 건강하고 예쁜 딸 효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된 후로 저는 육아에만 전념하기 위해 가게도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진이를 낮잠 재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인터폰을 통해 보니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아기 낳았다면서 어떻게 이 할애비 할머니한테 손주 얼굴 보여주지도 않냐? 못된 년, 빨리 문 열지 못해? 짱깨집 딸년이라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뭐. 얼른 문 열어. 당장 문 안 열면 우리 집 대문 부숴버린다. 우리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거 알지? 저번처럼 너네 집 싹 다 한번 부숴줄까? 시부모님은 아주 위협적으로 문을 두드려대기 시작했고 낮잠을 자던 효진이는 큰 소리에 경기하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시부모님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려댔어요. 평소에 제 성격 같아서는 확 문을 열어서 소금이라도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남편도 없는 이 상황에서 괜히 문 열었다가 저와 효진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무서웠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 엄마 골프 모임 지인이 여기 환자로 와서 대화하다가
효진이 태어난 것을 말했는데 그분이 말해줬나 봐. 효진이는 괜찮아? 울고불고 난리 났지. 이를 어쩌면 좋아? 지금 두 분 다 집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올 수 없지? 오늘따라 환자분이 너무 많네. 일단 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지금 부모님이 욕하고 행패 부리는 거 다 영상 촬영해놔. 저번에 집 다 부숴놓은 사진까지 다 제출해서 오늘 접근 금지 신청하러 가자. 여보, 진심으로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대로 경찰에 시부모님을 신고하고 시부모님의 행태를 다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다행히 접근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제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또 오시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에 있기가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그나마 안전한 친정집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병원에서는 꽤 거리가 있지만 남편도 친정집 바로 옆이라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며 좋아했습니다. 친정 옆집으로 이사를 해서 종종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남편을 못 믿어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일 저녁 일부러 들려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 부모님은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던 어느 날 동네 친한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효진이는 잘 크니? 어쩜 이사하고 연락이 한 번 없니? 동네에도 안 놀러 오고 말이야. 누가 보면 아주 지방으로 이사 간 줄 알겠다. 미안해 언니. 언니도 알잖아. 시부모님이 행패 부리셨던 거. 혹시라도 그 동네 갔다가 또 시부모님 만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알지. 너희 시부모님 요새도 술 마시면 이 아파트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더라. 저번 주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오셔서는 아파트 정문에서 너랑 남편 찾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동네 언니의 말에 시부모님이 더는 이전 동네로 찾아오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큰 민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한 커뮤니티에 시부모님의 사진과 그동안 했던 모든 행적을 소상히 적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A4 용지 한 장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아파트 곳곳에 붙였습니다. 물론 시부모님 사진과 함께요. 사실 남편의 부모님이니 이렇게까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워낙에 시부모님이 아파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니며 피해만 주고 다니시니 남편도 글이라도 써서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동네 언니에게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시부모님이 또 술에 취해서 아파트 정문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제가 붙이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본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다들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요. 그 뒤로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시부모님이 아파트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효진이의 재롱을 보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는 효진이를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효진이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겠다며 효진이와 같이 거실을 기어다니시기까지 한답니다. 효진이 덕에 요새는 친정 부모님도 저도 남편도 웃을 일만 가득하네요. 2023년 남은 하반기도 효진이와 우리 모든 가족이 매일 이렇게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네요.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단골 가게로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제 시부모님에 대한 근황을 듣게 되었거든요. 지금 어찌 사시는 줄 아세요? 남편이 용돈을 끄는 후로도 여전히 명품만 찾고 골프만 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비싸나요? 당연히 매달 받는 연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았고 카드 돌려막기에 대출까지 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마지못해 살고 계시며 근처 상가에서 두 분 다 청소부로 일하고 있으시대요. 그런데 평생 공무원으로 책상에 앉아 계시던 분이
청소일을 잘할 수 있겠나요? 하루가 멀다고 건물 관리인에게 혼만 나고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우리 남편에게 사랑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